그만큼 옥정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자리고 5억 못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자리는 7억에도 분양가가 나와. 저는 분양가를 예상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건설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옥정에서 분양 예정에 있는 대방 5, 6차 분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대방 5, 6차의 분양이 올해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심상업시설 필지와 복합용지 2개의 부지가 있는 현재 단지 배치도나 분양의 시기를 봤었을 때 2개의 단지를 아마도 동시에 분양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상 1부지와 복합 1부지에 합쳐서 총 3031세대의 대단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주상복합단지로 단지에서 70%를 주거시설로 분양을 하지만 30%는 상업이나 업무시설로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호수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동은 5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옥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대방이 분양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분양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옥정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자리고 너무 자리가 좋고, 또 옥정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호수공원을 보고 있고 중심상업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7호선도 딱 붙어 있는 자리라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분양가를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저희 부동산에 손님들이 와서 분양가를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84 타입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5억 중후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별로 다들 예상하는 금액들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라 5억 못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저 자리는 7억에도 분양가가 나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카페에서 민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방 5차 분양가를 예상해 본 글을 봤었는데, 일반인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인사이트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고층 단지의 분양가를 기준해서 대방 분양가를 인상폭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계산했었는데, 저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 정도의 분양가로 나올 것이라고 그냥 예측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하신 모습을 보면서 인상 깊었고요. 저는 분양가를 예상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또 실제로 건설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려 볼게요. 대방 5, 6차가 84 타입 뿐만 아니라 113 타입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타입 모두 분양가를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아직 분양가가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분양가 산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옥정 대방 5, 6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관심고객 등록 남겨주시면 나중에 분양 정보나 MGN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관심고객 등록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 중인 카페 링크도 남겨뒀으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지속적으로 대방 5, 6차의 분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셔서 34평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84 타입을 기준해서 5억 중반이나 5억 후반까지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분양가를 예상을 할 때 그냥 주변 시세나 이전의 분양가를 보고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무작정 반영해서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도 적정이익 이상의 분양가 책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무조건 싸게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택지비라는 항목은 사업 시행자가 얼마의 토지를 낙찰 받았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토지 금액이 비싸다면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적용되는 분양가 상향제 지역이라고 해도 무조건 저렴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또 그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예상하는 분양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알기가 어려운 아파트 분양가의 산정 기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공급 면적은 주상복합이기는 하지만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깔고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해서 실질 면적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주상복합에서는 최근에 분양했던 양주역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 전용 면적 84 타입인데 공급 면적이 112가 아니라 122가 나와서 37평 가까이 나왔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대방이 주상복합이기는 하지만 그런 변수는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미리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용 84는 공급 면적 34평 정도 나온다는 가정을 깔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 옥정 중상 1부지와 복합 1용지를 모두 대방건설이 낙찰을 다 받았는데요. 중상 1부지는 1250억 원에 낙찰을 받았고 복합 1용지는 1770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단지를 동시에 분양한다는 가정하에 택지 비용은 기본적으로 3020억 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토지 면적은 중상 1부지는 1778평이고 복합용지는 14,444평이 돼서 대지 면적은 총 25,222평이 나오고요. 제곱미터로는 83,380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 대비 어느 정도의 바닥 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또 어떤 밀도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곳은 용적률이 600%가 적용이 돼요. 건폐율은 사실 분양가 산정할 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넘어가고요. 용적률이 중요한데요. 여기는 용적률 600%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세부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주거 비율은 70%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용적률이 42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적률 420%까지 주거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두 개 필지를 합치면 25,222평에 4.2배 105,932평을 주거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인 45,399평은 상업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파트 관련해서만 얘기 드릴게요. 이 105,932평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택지비의 필요경비나 이자 비용을 또 가산한 금액을 용적률에 반영한 용평수로 나눠보면 이게 바로 해당 아파트의 토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방이 두 개 필지를 매입하는데 3,020억 원이 들었죠. 여기에 가산비랑 이런 것들이 붙게 됐는데 보통 택지를 매입한 비용의 기간이자나 필요경비로 토공사나 흙막이공사, 옹벽공사와 같은 가상비용들이 있고요. 세금과 같은 제세공과금들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택지 비용이 결정이 돼요. 대방이 토지를 낙찰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자 비용을 10에서 15% 정도로 잡고 필요경비로 5에서 7% 그리고 그 밖에 제세공과금으로 5%를 잡게 되면 약 20에서 25%의 가산비용이 붙게 돼요. 그러면 토지금액 3,020억에서 1.25의 가산비율을 반영을 하면 3,775억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용평수인 105,932평으로 나눠보게 되면 용적률당 평당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용평 금액은 약 356만 3,606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절사해서 356만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요. 전용면적 84 타입을 기준해서 이제 34평 기준 토지가액을 계산을 하면 356만원 곱하기 34평 하면 1억 2,104만원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토지 금액을 계산을 했으니까 건축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건축비 계산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아무리 고급스럽게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건축비를 다 인정해 주지가 않거든요. 그럼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드는 표준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면 평당 1,2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11월이면 표준건축비 인상이 한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냥 평당 1250만원에 짓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4평의 건축비는 1250만원에 34평 하게 되면 4억 2500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84 타입의 분양가도 나왔네요. 토지비 1억 2104만원에다가 건축비용 4억 2500만원 합산하면 5억 4604만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113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는 4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토지비가 356만원에 46평 곱하게 되면 1억 6376만원 정도가 토지비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건축비는 5억 7500만원 합산하면 7억 3876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층별로 분양가도 다르고 타입별로 분양가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분양가를 산정하는 평균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어디라도 분양가를 예측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냥 분양가만 계산을 단순하게 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확장비라든가 옵션비, 그리고 중도금 이자와 같은 비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 그냥 한 1000만원 정도 나온다 치고, 중도금 이자는 49층으로 짓기 때문에 아마도 4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서 4천만원 정도를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84 타입을 기준해서 무옵션 상태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데 필요 금액으로 6억 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필요한 옵션들은 다 유상으로 넣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113 타입은 8억 가까운 금액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금액이라고 해도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옥정 신도시에서 중심 상업과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아파트, 거기다가 가장 높은 단지, 옥정 최대의 세대수에다가 뭔가 양조 옥정 신도시에서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심고객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남겨주세요.